안녕하세요. 이지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류원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정전류원 회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전류원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정전류원 회로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정전류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회로에서 응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류원은 뭐죠? 어떠한 소자나 장치에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전원, 그것을 바로 정전류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로는 직류전원을 한 개만 사용한 그러한 증폭기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5V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직류회로가 이와 같이 있겠는데 이 회로상의 모든 전압은 0에서 15V 사이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에미터 전류 I를 일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신호 전원은 보통 교류가 되죠. 우리가 마이크에다 얘기를 해도 그 전원은 교류가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에 이 직류회로의 교류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교류회로고 여기가 직류니까 컵패서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교류만 빼내기 위해서는 부하에도 컵패서를 붙여줘야 됩니다. 또한 직류 전원의 증폭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컵패서를 넣어주게 되죠. 이렇게 컵패서를 넣어주게 되면 일정하게 이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낮은 경우에는 이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컵패서를 가능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컵패서를 제거해 준다면은 이득은 이렇게 일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높은 주파수에서도 이득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트랜지스터의 내부 컵패서로 인한 것이고 이때의 컷업 주파수는 대략 2MHz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주파수가 되죠. 따라서 이쪽 부분은 트랜지스터의 내부 특성이라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주파수가 낮은 경우는 컵패서를 제거해서 이 일정한 이득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컵패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일정한 전류원을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일정한 전류원 1mA, 1mA 전류원을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바이어스 회로가 필요 없게 되니까 이런 컵패서들을 일정 부분 제거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전류원은 이와 같은 증폭기 회로에서 이득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트랜지스터 정전류원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트랜지스터 정전류원의 기본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태분한 등가 회로를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한 태분한 등가 회로를 해석하면 이와 같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자회로 1장, 유튜브의 1장의 태분한 등가 회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결과를 말씀드리면 VBB, 태분한 전압은 바로 R1 플러스 R2분의 R2VCC가 되고 RB는 R1 병렬 R1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되면 이 회로 대신에 태분한 등가 회로를 이와 같이 넣어줘서 이 회로를 풀면 쉽게 우리가 정전류원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루프 1에서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회로에서 이와 같이 이 회로를 끊는다면은 왼쪽의 전압은 오른쪽의 전압과 같겠죠.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의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VBB가 되겠습니다. VBB는 바로 태분한 등가 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전압은 오른쪽 전압, 즉 RB에 걸린 전압 더하기 VB 전압 더하기 RE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RB에 걸린 전압은 저항 RB에 전류 IB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B, IB가 되겠죠. 또한 VB가 더해지게 되겠고
R2에 걸린 전압은 저항 R2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E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IB는 1 플러스 베타분의 IE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IE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VB 전압을 양쪽을 빼주고 그러면은 VB-VB가 되겠죠. 이와 같이 됐을 때 여기서 IE1을 구하면 바로 이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서 IE1을 구하면 I01은 알파 I1이 되기 때문에 쉽게 I01 즉 정전류원 I01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생각해서 풀면 풀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됐을 때 정전류원 I01을 구했고요. 그래서 I01은 R21을 먼저 구한 다음에 I01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알파 I1이 되니까요. 여기서 하나 구할 것이 있는데 정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등가 출력 저항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이 등가 출력을 구하는 방법은 수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구하는 방법은 다른 책에서도 거의 다르지 않고 제가 쓴 알기 쉽게 풀어 쓴 전자회로와 또 다른 책 한 군데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죠. 여기서 R2가 있는데 R2는 등가 기호 맨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등가 기호 R2에다가 베이스 쪽 저항, 태분한 등가 저항이 되겠죠. R1 병렬 R2를 1 플러스 베타로 나는 값 R2를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에러가 있는데 여기는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고요. 여기서 전압이 이쪽이 그라운드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이 가해졌다. 이런 경우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압은 12V가 되기 때문에 VCC 대신에 VE를 대입하면 되겠고 이게 마이너스 VE라고 했을 때 VE를 대입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VC 대신에 12V를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수식은 모두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1 대신에 20kΩ, R2 대신에 5kΩ을 이와 같이 대입하면 되겠고요. VCC 대신에 12V, VB 대신에 0.7V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대입하면 IE 전압은 1.67m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I0, 이 I0의 전류는 알파 IE가 되기 때문에 베타는 200이기 때문에 201분의 200 곱하기 1.67을 하면 I0는 1.66mA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커런트 소스는 1.66mA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R0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그냥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R0는 이와 같은 공식이 되기 때문에 알파는 여기서 알파는 베타가 200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해서 이와 같이 넣어주고 R2는 어떻게 되죠? R2는 바로 스몰 R2에다가 1 플러스 베타분의 R1 병렬 R2가 되기 때문에 R2를 구하면 I2분의 VT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IE가 1.67mA가 나오기 때문에 17도에서 VT는 25mA가 되니까 R2는 15ohm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만 단순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R1은 20kΩ, R2는 5kΩ이 되기 때문에 라지 R2는 이 값에다가 15ohm을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단위가 킬로, 모든 단위가 킬로옴이니까 킬로옴으로 해준 다음에 5ohm으로 바꾸면 35ohm이 되겠습니다. 35ohm을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겠고요. 모든 수치를 대입하면
R0는 777kΩ이 됩니다. 그래서 등가회로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책에서는 보통 R이 나누기 R21을 1보다 매우 적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요 값이 0이다. 그렇게 되고 푸는 것이죠. 그러면 R0는 1-알파분의 R0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 플러스 베타 R0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베타가 1보다 크다 해서 베타 R0로 해서 다른 책에서는 풀어주게 됩니다. 근서화시켜서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풀면은 그 값이 6메가옴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777kΩ과 6메가옴, 즉 6000kΩ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회로에 비해서 이 차이는 무시된다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는 좀 이 에러가 크다고 보고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12V니까 이와 같이 표시해 주겠고요. 등가 전류와 등가 저항을 이와 같이 연결해서 이와 같은 등가 기호로 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